저는 68살 박미숙입니다. 아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손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6살 손녀 윤서가 분홍색 모자를 쓰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기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윤서의 금발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기 면도기로 밀어버린 듯 하얀 두피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빨간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엄마요. 며느리는 와인 잔을 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습니다. 못생긴 애들은 많이 운대요. 더 울면 속눈썹도 잘라버린대요. 제가 아는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68살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이종우는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장으로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오래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축만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전직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손녀 윤서는 올해 6살입니다. 그날은 진우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윤서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송파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손녀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윤서는 긴 머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1년 전부터 금발로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외국인 혼혈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6살 아이에게 염색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교육 방침이라 참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아들 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케이크 무거워서 힘들었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생일 파티인데 음악도 없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어디 있어? 거실에 있어. 아들이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구석에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야구 모자를 쓴 아이였습니다. 윤서야, 할머니 왔어.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우리 윤서? 저는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그때 모자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윤서야, 모자 좀 벗어볼까? 윤서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벗지 말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윤서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발이었던 긴 머리가 한 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 면도기로 밀어버린 듯 하얀 두피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빨간 상처까지 보였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윤서야, 누가 이렇게 한 거니? 엄마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를 밀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대? 엄마가 제 머리가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밀어버린대요. 윤서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못생긴 애들은 많이 운대요. 더 울면 속눈썹도 잘라버린대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살 아이에게, 자기 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며느리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윤서 머리요?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더럽고 엉켜서요. 매일 빗질하는 것도 지겹고요. 6살 아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어머니.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윤서한테 뭐라고 했어? 못생겼다고? 속눈썹 자른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애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예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과하게 받아들이네요. 사실이라고? 6살 아이한테 못생겼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교육이에요, 교육.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언니였습니다. 정수아, 36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나 먼저 갈게. 전화해. 응, 언니. 수아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훑고 지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윤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커? 진우야, 윤서 좀 봐. 진우가 윤서를 보았습니다. 모자가 벗겨진 채 제 품에 안긴 윤서를. 진우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했어. 그래서 짧게 자른 거야. 이게 짧게 자른 거니? 완전히 밀어버렸잖아. 머리카락이에요, 엄마. 다시 자라요. 그 말투, 며느리와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진우야, 내 딸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이지도 않니? 엄마, 애들은 원래 예민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윤서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는 태연하고 아들은 무관심하며 손녀는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꼭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자, 윤서야.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제 딸이에요.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지금 아이 학대를 하고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학대요?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학대했다는 거예요? 머리 자른 게 학대예요? 머리를 밀고 못생겼다고 말하고 속눈썹 자르겠다고 협박한 게 학대 아니야? 증거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엄마, 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서 내려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엄마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가족 문제?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딸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가족 문제라고? 엄마, 진정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꼭 안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유괴예요. 불러.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찰한테 윤서 머리 사진 보여줄 거니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윤서는 제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윤서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비였지만 제게는 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치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윤서가 제 품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못생겼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살 아이가 자기가 못생겼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윤서야. 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야. 그럼 왜 엄마는?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택시가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42년을 산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젊었고 남편도 살아있었고 아들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 딸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윤서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윤서야. 할머니, 안 가요? 안 가. 할머니 여기 있어.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진우였습니다. 3번째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엄마, 윤서 당장 데려와. 안 돼. 엄마, 이건 유괴야. 알지? 알아. 그래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진우야, 내 딸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과민 반응?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진우야, 난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였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봤어. 윤서가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엄마,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야. 변호사? 응. 윤서를 지킬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손녀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자고 있는 방문을 몇 번이고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담요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윤서가 침대에서 일어나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윤서야, 할머니야. 괜찮아.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 엄마가 가위를 들고 윤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서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꿀을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자, 천천히 마셔. 윤서가 우유를 마셨습니다.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윤서가 제 품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해도 돼요? 뭐든지 말해. 사실은요. 윤서가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놀렸는데? 제 머리카락이 금발이잖아요. 애들이 외국인이라고 놀렸어요. 가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예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점점 심하게 놀렸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껌을 붙였어요. 껌을? 네. 지난주에요. 수업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애들 3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껌을 막 붙였어요. 엄청 많이요. 떼려고 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머리카락이랑 껌이 완전히 엉켜서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어요. 엄청 많이요. 저는 며느리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금발로 염색한 딸의 머리에 껌이 잔뜩 붙어서 제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머리를 밀기로 한 거구나. 네.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데? 아빠 전기 면도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고 윤서가 몸을 떨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밀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엄마 얼굴이 무서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 밀고 나서 거울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했어? 못생긴 애들은 이렇게 된대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대요. 속눈썹은 계속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위를 들고 와서 속눈썹도 자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시는 그렇게 못해. 정말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윤서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다시 우유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그런데요. 응? 이모가 학교에 찾아왔었어요. 이모, 수아 이모. 네. 2주 전쯤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대? 엄마 심부름으로 왔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놀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웃었어요. 웃었어? 네. 웃으면서 엄마한테 꼭 말하래요. 머리를 자르는 게 좋을 거래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아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윤서 괜찮아? 잘 자고 있어. 엄마, 미안해. 낮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 진우야, 윤서가 나한테 다 말했어. 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한 거, 머리에 껌 붙은 거. 진우가 침묵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몰랐어, 엄마. 수진이가 말 안 했어. 수진이가 왜 윤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는지 알아? 수진이가 윤서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거라고 했어. 그게 6살 아이한테 필요한 일이었을까?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예민하고 화를 많이 내고 나한테도 화를 내. 왜? 내가 야근을 많이 하잖아.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화를 내. 그래서 윤서한테 화풀이한 거야? 그건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진우야, 내 딸이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밤에 비명을 지르면서 깨. 정말? 응. 엄마가 가위 들고 오는 꿈을 꾼대. 진우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수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해. 상담도 받게 하고. 알았어. 그리고 당분간 윤서는 나한테 있어야 해. 엄마, 진우야, 지금 윤서는 집에 가는 걸 무서워해. 그걸 이해해야 해. 알았어, 엄마. 일단 며칠만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서는 제 무릎에 기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아서 침대로 옮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영은 저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미수가 왜 이렇게 일찍? 혜영아,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지? 응, 우리 조카가 변호사야. 왜? 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의 머리, 며느리의 행동, 학교 따돌림, 껌 사건. 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이건 심각해. 당장 변호사 만나야 해. 소개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조카한테 전화할게.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게. 고마워, 혜영아. 별 말씀을.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오후 2시 혜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이모한테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손녀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봐도 될까요? 저는 정민을 윤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정민이 윤서를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네요. 네, 전기 면도기로 밀 때 다친 것 같아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정민이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학대요? 네.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입니다. 6살 아이한테 못생겼다고 말하고 속눈썹 자르겠다고 협박한 건 명백한 학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임시 양육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녀분이 안정될 때까지 이모님이 돌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상담도 받아야 하고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 윤서 보러 왔어요. 안 돼. 윤서는 지금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머리에 껌이 붙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언니가, 아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또 언니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언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어머님 집이야.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못하겠어. 윤서가 너무 불쌍해. 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지금 가볼게요. 수진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정민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님,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일 법원에 서류 제출할게요. 그리고 아동심리 전문가 선생님도 섭외할게요. 고맙습니다. 혜영과 정민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수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수진의 언니 수아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모님, 유소영 박사님이십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유소영입니다. 윤서 양을 만나봐도 될까요? 지금 아침 먹고 있어요. 윤서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 윤서야. 나는 유소영 선생님이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응. 윤서랑 이야기하러 왔어. 무슨 이야기요? 윤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기분이 어떤지. 윤서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박사와 윤서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 박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서 양은 명백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가요? 악몽, 불안, 자존감 저하, 분리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안전한가요? 네.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윤서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오늘 법원에 임시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유 박사님의 소견서도 함께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항의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아들 진우였습니다. 둘 다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권리로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윤서를 지킬 권리로. 윤서는 제 딸이에요. 학대당하는 딸을 지켜야지. 학대요? 제가 언제 학대했어요? 정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인, 저는 최정민 변호사입니다. 부인의 행동은 명백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 임시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 돼요. 윤서는 제 딸이에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진우가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동학대는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유소영 박사도 나섰습니다.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 유소영입니다. 윤서 양을 방금 면담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진이 따졌습니다. 윤서 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공포도 있고요. 그건 과장이에요. 부인 6살 아이가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엄마가 가위 들고 오는 악몽을 꿉니다. 이게 과장인가요?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아이를 학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언니 수아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변호사를 불렀어. 변호사요?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며느리 잘못 하나 가지고 변호사까지? 잘못 하나가 아닙니다. 손녀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애들은 다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수아 씨, 당신은 아동 전문가예요? 유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으로 아동 심리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신데 우리 가족 일에 이렇게 개입하세요? 법적 대리인과 전문가입니다. 정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자.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언니, 가자니까. 수아가 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 씨, 2주 전에 윤서 학교에 갔었죠?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요? 윤서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윤서는 다르게 기억하던데요. 머리를 자르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6살 아이한테 그런 농담을 왜 한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제 일이에요. 수아가 수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님,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느꼈어요. 수아 씨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조사해 볼 수 있나요?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법원 서류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정민과 유 박사가 법원에 갔습니다. 저는 윤서와 집에 남았습니다. 윤서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화났어요? 조금 화났지.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할머니,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근데 그래도 엄마예요. 6살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파도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엄마가 치료받고 윤서도 치료받고 그러면 만날 수 있어. 오래 걸려요? 조금 걸릴 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정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서류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연락 왔나요? 네.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누구요? 김철수 변호사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접니다. 수아예요. 수진의 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혼자 뵙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수진이는 모릅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10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수아를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왜 혼자 만나자고 한 걸까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수아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악몽 없이 잘 잔 것 같았습니다. 9시 30분 정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데 수아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보죠.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수아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도 계시네요. 네. 이모님 혼자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아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윤서 양육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이 윤서를 데려가시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며느리가 손녀를 학대했는데 제가 포기하라고요? 학대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시네요. 수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6살 아이 머리 밀고 못생겼다고 한 게 학대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를 학대해도 되나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는 완벽주의자예요. 윤서를 예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아 씨, 그게 아이를 학대할 이유가 되나요? 학대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요. 조금만 혼내도 트라우마래요.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 씨,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이죠. 어머님 세대랑 지금 세대는 달라요. 달라도 아이를 괴롭히면 안 되죠.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우울증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어요. 그래서요? 어머님이 윤서까지 데려가시면 수진이가 더 나빠질 거예요. 최악의 경우.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경우 뭔데요? 수진이가 자해할 수도 있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언니로서 걱정되는 거예요. 정민이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지금 하신 말씀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녹음요? 네.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 걱정을 이용해서 이모님한테 양육권 포기하라고 하셨죠.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요. 며느리보다 손녀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네요. 수아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법정에서 뵙죠. 수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님,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느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동생 걱정 때문이라고 보기엔 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정민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는요? 모르게 왔어요. 수진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무슨 말이에요? 윤서한테 한 짓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 머리에 껌이 정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요. 윤서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윤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거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를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외국인 아이들처럼요.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했어요. SNS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 윤서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이 좋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금발이라고요. 외국인 흉내 낸다고요. 그래서요? 윤서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잘못이라는 걸요. 수진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윤서가 머리에 껍을 잔뜩 붙이고 왔어요. 애들이 일부러 그랬대요. 알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윤서한테 화를 냈어요. 왜 윤서한테요? 윤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화만 났어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껌을 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머리카락이랑 완전히 엉켜서요. 가위로 자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밀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진우 전기 면도기를 들고 윤서 머리를 잡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가 울었어요. 무서워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밀었어요. 왜 멈추지 못한 거예요? 제가 통제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계속 밀었어요. 수진이 바닥을 봤습니다. 다 밀고 나서 거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못생긴 애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제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꼈어요. 나쁜 엄마, 실패한 엄마.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걸 윤서한테 투사한 거예요. 제 자기 혐오를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속눈썹 자르겠다는 말은요? 윤서가 계속 울었어요. 제 죄책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윤서를 협박한 거예요.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악의 엄마예요. 제 잘못을 인정해요. 저는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너도 치료가 필요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뭐야? 상담센터 예약증이에요. 다음 주부터 상담 받기로 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센터였습니다. 잘했어. 어머니, 윤서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윤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알겠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응?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뭔데? 언니가 이상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요즘 자꾸 저한테 전화해요. 어머니랑 싸우라고 해요. 뭐라고? 윤서 일로 더 크게 문제를 만들라고요. 그래야 진우가 어머니 편에 서지 않는데요. 왜 그러는 건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가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돈? 부동산 투자를 했대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얼마나?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이번 달에 또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언니가 어머님 아파트를...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수진아, 끝까지 말해봐.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아파트 얘기를 자주 해요. 얼마나 비싸졌는지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지. 바로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언니라고 떴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받지 마. 근데 받지 마.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아, 너 언니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조종이요? 윤서 머리 미는 것도 언니가 부추긴 거 아니야?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정말? 네. 언니는 그냥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수진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돈, 아파트, 수진 조종. 하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수아 조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막 끝났습니다. 이모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수아 씨 빚이 8억입니다. 8억이요? 네. 부동산 투자 실패로요. 그리고 이모님. 네. 수아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이모님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수아 씨가 이모님 아파트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법정 청문회에서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빚, 아파트, 수진 조종, 윤서 학대,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수아가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은 내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법정 청문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윤서를 깨웠습니다. 윤서야, 일어나야 해. 할머니, 오늘 어디 가요? 할머니가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윤서는 혜영 할머니 집에 있어야 해. 엄마 만나요? 아마도. 윤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9시 혜영이 윤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미수가 잘 다녀와. 윤서는 걱정하지 마. 고마워, 혜영아. 10시 저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윤서 양의 임시 양육권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윤서 양의 할머니인 박미숙 씨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윤서 양은 어머니 정수진 씨로부터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정민이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윤서에 밀린 머리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진 씨가 전기 면도기로 윤서 양의 머리를 강제로 민 증거입니다. 두피에 상처도 있습니다. 판사가 사진을 봤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한 정수진 씨는 윤서 양에게 못생긴 아이라고 말했으며 속눈썹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서 양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심리 전문가 유소영 박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정수진 씨는 윤서 양의 친모입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양육권을 박탈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라고요? 네. 윤서 양의 머리에 껌이 잔뜩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못생겼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수진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정수진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점을 잘못하셨습니까? 윤서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머리를 밀 때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통제가 안 됐어요. 왜 통제가 안 되셨습니까? 제가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SNS에 윤서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윤서한테 화를 낸 거예요. 제 잘못을 윤서한테 떠넘긴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상담을 받고 계신가요? 네. 일주일에 입원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제3자요? 정민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언니 정수아 씨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아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수아 씨는 현재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정민이 은행 서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아 씨는 최근 박미숙 씨의 아파트 시세를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문의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수아 씨는 박미숙 씨의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정수진 씨를 이용해 박미숙 씨와 아들 이진우 씨를 갈라놓으려 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수진 씨와 정수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정수진 씨가 직접 제공했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이랑 더 크게 싸워. 언니 왜? 나 이미 충분히 힘들어. 아니야.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진우가 어머님 편 안 들어. 왜 그래야 하는데? 진우가 어머님한테 화나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 이혼? 그럼 어머님 아파트 받을 수 있어. 위자료로. 언니, 그건 너무. 수진아, 나 지금 돈이 정말 급해. 8억을 어떻게 갚아? 어머님 아파트가 23억이야. 반만 받아도 충분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정민이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정수아 씨가 윤서 양학교에 찾아가 머리를 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증언도 있습니다. 담임 교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정수아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아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재생된 녹음이 귀하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건 답변하십시오. 맞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귀하는 동생을 이용해 박미숙 씨의 아파트를 탈취하려 했습니까? 저는 그냥 동생 편을 들어준 거예요. 8억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노린 것 아닙니까? 수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아 씨, 귀하의 행위는 사기 미수 및 아동 학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판사님, 경위를 불러주십시오. 경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3자의 조종에 의한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정수진 씨, 귀하도 일부 피해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윤서 양의 임시 양육권을 박미숙 씨에게 부여합니다. 기간은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수진 씨와 이진우 씨는 의무적으로 가족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매월 유소영 박사의 평가를 받으며 점진적으로 윤서 양과의 만남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진 씨. 네, 판사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저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윤서한테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직접 말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윤서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 무섭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진우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엄마, 윤서 언제 볼 수 있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번, 1시간씩 만날 수 있대. 유 박사님 사무실에서. 알았어. 나 회사 조기 퇴근 신청할게. 그래. 이제는 가족이 중요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영이 윤서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서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윤서야, 할머니가 해결했어. 정말요? 응. 윤서는 당분간 할머니랑 지낼 거야. 엄마는요? 천천히 만날 거야. 엄마가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 머리카락 조금 자랐어요. 모자를 벗었습니다. 정말로 짧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자라고 있네. 할머니가 매일 마사지해줘서요.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서를 지켰어요. 6개월 후, 윤서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랐습니다. 금발은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윤서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이제는 3시간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조기 퇴근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과 진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윤서 데리러 왔어요. 응, 들어와. 윤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윤서야. 수진이 윤서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윤서야, 엄마 머리 봐. 예쁘지? 윤서의 머리카락이 정말 예뻤습니다. 응, 예뻐.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완벽한 화해보다 진솔한 노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악당과 조종당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수아는 악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약했을 뿐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아빠랑 동물원 가요. 그래, 재미있게 놀고 와.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쉴게. 윤서는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고 와. 알았어요. 윤서가 엄마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68살에 찾은 평화. 손녀를 지킨 승리.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쁨.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우리 윤서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68살에 손녀를 지키며 가족을 회복하며. 저는 박미숙입니다. 68살입니다. 35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42년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를 지킨 할머니입니다.